GV를 진행할 조영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영화 포함해서 5편 영화 보셨고요. 그중에 3편의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즐겁고 유익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 드릴게요. 예, 정숙한 후보의 박정 감독님, 장정식 배우님, 김상호 배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의 정계서 감독님, 조훈 배우님, 그리고 정준영 촬영 감독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에 본 여객 문혜준 감독님, 김혜윤 배우님, 방혜은 배우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편의 영화 모두 개성 넘치고 재밌는 영화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요즘에 단편 영화들이 완성도 높고 연기들도 뛰어나고 이렇게 이런 영화들이어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되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한 발만 좀 앞으로 이렇게 하얀 줄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인사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한 후보의 연출을 맡은 박찬희라고 합니다. 정숙한 후보에서 정숙한 후보였던 장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숙한 후보에서 여선 역할을 맡은 김다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라 연출한 정재서입니다. 바다에서 지원 역을 맡은 조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라에 촬영한 정기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객 연출한 문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객에서 인협 역할 연기한 김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객에서 동화역 연기한 강예인입니다. 그래서 감독님들께 이 영화의 연출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영화를 쓰시고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나리오 보시고 어떤 느낌이었고 또 어디에 중점을 두고 관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를 하셨는지 편편을 이렇게 얘기지만 일단 한 번씩 듣고 바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 드릴 테니까 질문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은 학교에서 중급 워크숍으로 이제 저희가 1학기 때 준비를 했었어야 됐고요. 여기 학교는 영상원이죠. 예. 그리고 그때 그 시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되게 흥미롭게 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거의 모티브를 삼아서 한번 꼭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느낌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모티브를 뭔지 얘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게 예전에 2022년쯤에 있었던 그 토론회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되게 되게 흥미로웠어가지고 여러 가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었습니다. 주술이 걸려서 말을 못하는 시나리오 보시면 이게 뭘까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저도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저를 염두를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영광.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재밌을 것 같아서 오디션을 봤는데 되게 잘 돼가지고 찍었는데 막상 이제 대본을 읽어보니까 목사 역할이 탐나서 목사 역할을 진짜 하고 싶다 했더니 장현식 배우님 이 역할을 해주신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재미있게 좀 관객분들에게 좀 빅 재미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인기가 좀 부끄러워져서 더 많은 웃음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 한국 관객들이 상당히 점점 타는 걸 이 섹션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워낙 또 훌륭한 쟁쟁한 작품들이 많아서 저희 작품 지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맨 처음에 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였죠 또? 관객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냐 이런 건데요. 그리고 그것보다 대본에 사실
애드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대본에 없는 내용을 제가 막 많이 말을 했는데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을 많이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대본대로 할 걸. 마지막 그 부분에 막 헛소리 많이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거의 촬영 마지막 부분에 감독님이 이러이러한 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즉흥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3-4줄 정도를 쓰셨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거를 의도하시는 거였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시 써보겠다 해서 한 페이지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헛소리를 계속 많이 했는데 나중에 편집되고 보니까 이제 몇 부분만 이제 했는데 편집하신 분들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정다인 배우님. 네, 저는 대본을 보고서는 네, 첫 장면을 잘 살려야만 좀 살아남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첫 장면에 좀 약간 좀 노력을 좀 했던 것 같고. 첫 장면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기 전이나 이제 부부간의 케미가 좀 딱 처음에 이렇게 느낌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 수도 있겠다 따라가기가 그런 생각을 했어서 전 부부간의 케미 이제 장정식 배우님과 이런 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었고 아무래도 코미디 연기를 이제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좀 되게 태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되게 하찮아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선 작가님. 저는 이제 출발은 좀 이제 어렸을 때 느꼈던 어렴풋한 감정들을 좀 되짚어보는 영화를 만들고자 시작을 했었는데요. 만드는 과정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좀 성장할수록 좀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하는 게 많아질수록 좀 슬퍼할 일도 많아지고 좀 겁을 낼 일도 많아지는데 그런 성장의 과정을 좀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자 완성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배우님 어떻게 연기하셨나요? 이따 하실래요? 좀 생각해 보시고 이따 하세요. 좀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민혁 촬영 감독님 마이크 뺏겼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영화 보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촬영이 있다니 그 생각하면서도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촬영 감독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반가웠고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하셨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그 감독님이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냈을 때 이제 생각해 놓으셨던 컨셉이 좀 있었어가지고 일단 그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영화랑 이제 로마라는 영화 두 편을 제작 레퍼런스로 참고를 해가지고 컨셉을 만들었고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좀 나중에 지원이라는 아이가 커서 어릴 때를 기억을 한다면은 약간 기억 속에서 바라보는 시점처럼 표현을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최대한 좀 카메라와 인물의 거리도 많이 멀었고 샷 사이즈도 넓은 샷 사이즈로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뒷모습 위주로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장면에서만 이제 달리는 장면은 같이 이제 그냥 카메라도 지원이랑 같이 뛰면서 이제 좀 같이 달린다는 마음으로 그런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그 카메라 앵글이 거의 지원의 사이즈로 딱 키 사이즈에만 맞춰가지고 앵글이 이루어지고 어른들은 거의 목에서 잘리는 분위기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컨셉들도 사실은 되게 과감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배우들한테 양해도 구해야 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지원을 위해서 위한 샷들만 쫙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의도가 됐습니까? 또 일단은 사실 조금 더 의도적으로 잘랐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원이의 기억 속에서는 사실 어떤 그 상황의 분위기만 생각이 나고 뭔가
명확한 장면들은 생각이 잘 안 날 거라는 컨셉이었어서 뭐 이제 누나랑 밤에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대화하는 장면 같은 경우도 그냥 뭔가 잠에서 깼는데 그때 누나가 뭐 어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는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컨셉이. 감사합니다. 조은 배우님은 좀 좁혀서 질문을 드리면 어떤 게 제일 재밌었고 촬영하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재밌었던 건 거기 바다에서 제가 상상 속에서 수박을 들고 뛰는 게 제일 재밌기도 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 뛰었죠. 엄청 빨리 뛰었죠. 그 촬영하는 형님이 야단 안 쳤어요? 네. 예, 감독님도 부연 설명하신 거 있습니까? 그 되게 어려운 장면인데 되게 잘 지켜가지고 인상 해명을 조금 하자면 그 은희가 수박 들고 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수박에 이렇게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속에를 팠어요. 그래서 이제 전날에 그걸 준비를 해서 들고 가서 은희가 뛸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은희는 또 집에서 수박 들고 뛰는 연습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더운 날인데 테이크도 좀 계속 가고 해서 은희가 힘들었을 텐데 잘 해줘서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마가 수박을 들고 오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작은 수박을 골랐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아이가 들고 뛰더라고요. 예, 재밌었습니다. 예, 김혜주 감독님 그 어떻게 영화를 기획하셨고 특히 단편 영화에서 성까지 들어가셔서 참 용기를 내셨는데 영화의 기획 의도와 이런 것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객은 2020년에 초고를 썼었는데 당시에 이제 무인도에 가까운 유인도에 사시는 분들은 죽기 직전에 육지로 떠나서 죽음을 준비를 하신대요. 거기서 장례를 치르기 힘들어서 그래서 악천후로 갇힌 인물이 엄마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서 성장과 독립을 하게 되는 드라마 장르의 이야기의 시나리오를 썼다가 독립에 관한 제 관점이 조금 이 독립은 굉장히 진한하고 처절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서 미스테리 서스펜스 드라마 장르로 바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원 배우님, 박예인 배우님 시나리오 보시고 어떠셨고 또 어떤 참 쉽지 않은 그 연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장편 영화 분량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었는데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나리오를 보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좀 방대한 이야기인데 되게 좀 함축적이라는 이야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좀 더 생동감 있는 인역을 생각했던 것 같고 감독님은 좀 더 그 시나리오대로 함축적인 인물을 생각했던 것 같아서 그거를 같이 좀 조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역시 감독님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래서 연출님과 그 동화의 어떤 느낌 같은 거를 좀 많이 이야기하면서 잡아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제가 느끼기에 이 동화가 되게 혼란스러운 그 속에서 그거를 회피하면서 좀 묘하게 표현된다고 미스터리하게 표현된다고 느껴져서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관객분들 손 번쩍 들어주시면은 그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먼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 모든 영화를 다 재밌게 봤지만 저는 바라를 좀 특히 재밌게 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간에 이제 누나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실 집으로 되게 뛰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장면에서 혹시 이제 어떤 의도로 기획을 하셨는지 그 장면을 넣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배우님께서 혹시 그 과정에서 약간 달려갈 때 기쁨인지 슬픔인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달리는 장면은 이제 사실 이제 설정상은 이제 삼촌네 집에 누나가 병원에 갔다 돌아올 동안 삼촌네 집에서 이제 지내는데 이제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임산부에게서 진실을 듣고
이제 좀 한 걸음 약간 성장의 순간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단순히 이제 그런 걸 알게 됐다는 점도 있지만 뭔가 그런 걸 알게 되고 좀 더 누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고 뭔가 그런 면에서 좀 달리는 그 장면을 지원이가 이제 성장하는 순간으로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생이 생기고 누나가 더 성장했으니까 왠지 기뻤을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뛰셨군요. 네. 잘했어요. 아까 손 드신 분이 저 모자 쓰신 분께 나눠볼게요. 네, 영화들 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 팀 모두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정숙한 후보에서는 카메라가 굉장히 새롭고 재밌게 쓰였는데 그 느낌을 되게 잘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바라팀에서는 그 아이의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그 누나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된 건지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 배우님께 뛰는 장면이 정말 길고 많았는데 혹시 무섭진 않았는지 넘어지진 않았는지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에는 여객에서 그 인엽이 엄마를 딱 발견했을 때의 감정이 어떠셨는지 실제로 연기하실 때 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께 잠시만요. 죄송해요. 잠깐 까먹었네요. 감독님께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좀 조금 이따가 마이크 안 갈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드라마가 이제 오피스라든가 그 더 C9VC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많이 참고를 했고 콘티는 이제 그 전체 약간 큰 틀의 사이즈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준 미니나 아웃 타이밍이라든가 얼마큼 더 들어갈까 이거는 현장에서 연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거기서 많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결정됐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좀 그 배우님들의 연기를 보면서 결정된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재밌다 싶을 때는 희한하게 촬영 감독님도 되게 재밌다고 싶으셨는지 훅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깜짝 놀랄 정도로 훅 들어갈 때가 많았는데 또 보니까 되게 잘 붙고 제 생각에는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저희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네, 뭐 토론 장면은 정적이잖아요. 고정으로 있고 그 바깥으로 나오면은 막 사람들이 움직이고 잘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거를 뭐 극단적인 클로즈업과 빠른 커트로 해서 되게 속도감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태수 감독. 저는 이제 영화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제 사실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계속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장면들 나왔던 것처럼 이제 아이를 어떤 낳는 선택으로 이제 기울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원이와 밤에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까지도 어떤 확신이 없고 어떤 본인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렇지만 지원이와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는 조금은 이제 긍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뛰는 걸 좋아해갖고 그때 되게 신나게 집에서는 못 뛰니까 엄마가 뛰면은 혼내니까 잘 못 뛰니까 그때 분을 다 풀고 마음껏 뛰었던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있으십니까? 여기 앞에. 네?
아 죄송합니다. 손 넘어. 죄송합니다. 네, 빠르게 답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그 엄마의 죽음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인협은 이 섬 자체에 대한 어떤 답답함과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슬픔도 있지만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어떤 삭제함과 그런 것들이 좀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엔딩 장면은 좀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인협이 엄마를 두고 그냥 뭐 다른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민을 갔던가 거기에 나무가 피어 있고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은 제가 2020년부터 쓰면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유일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의미는 계속 바뀌었지만 제가 이번 요 버전 완성고에서는 어쨌든 인협이가 엄마를 두고 갔을 때 본인이 엄마를 떠났던 죄책감, 그리고 동아가 얘기했던 이곳이 가장 안전할 거라 생각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본인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엄마가 진짜로 안전했던 것과 동시에 이 섬이 엄마 때문에 안전해지는 공간이 되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마지막 장면에 연출을 하고 싶었던 거는 그 섬이 공사가 좀 중단된다, 어느 정도 멈춘다의 의미였어서 그 보호가 연대로 연대가 보호로 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연출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만 더. 미안해요. 새 작품 너무 좋게 잘 봤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게 바라에서 삽입곡을 다 바흐 노래로 쓰셨더라고요. 곡이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네, 사실 제가 음악을 잘 아는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삼촌 차를 타고 이제 삼촌의 집으로 가는 장면에서 이제 지원이의 시점으로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차창 밖으로. 이제 그거를 찍는 날에 이제 같이 운전을 해주셨던 이제 오빠가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리아를 틀어주셔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음악이 그냥 장면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어보다 보니 이제 다른 곡들도 좀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서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후보 팀의 질문이랑 마지막 여기 팀 지금 정석 후보 들었을 때 전반적으로 믹싱이 되게 러프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의도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 팀의 질문은 되게 중요한 장면, 어머니가 이렇게 당하는 장면이 카세트 테이프로 연출하셨는데 혹시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거 같은 경우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의도한 대로 조금 러프하게 가가지고 다큐멘터리 느낌을 좀 내는 걸 의도를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실 스튜디오에서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생각보다 울림이 좀 심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정보 전달도 중요했던 장면이어서 그거를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줄 수는 없다.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쉽지만 인협이가 그걸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고민하다가 좀 플래시백에 장치를 하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사운드를 쓰게 되었는데, 이게 동화는 이것을 밖의 상황들을 회피하기 위한 뭔가 하나의 수단으로 쓰였다면, 인협이는 14년 전 본인이 떠나고자 했던 그때를 다시 보게 하는 좀 중첩적인 의미의 플래시백을 좀 쓰고 싶어서 둘 다 공유할 수 있는 사운드로 연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혜인 배우님부터 해주세요. 네, 너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와서 함께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비 오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히 돌아가시세요. 저 오늘 함께 상영했던 영화들이 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너무 즐기면서 봤는데 저희 오늘 저희 팀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 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은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되게 뛰어난 스태프와 배우 덕분에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한번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번 주기 때도 그냥 나와보니까 다 배우님들이랑 감독님밖에 안 계셔가지고 좀 뻘쭘하긴 한데 그래도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마무리. 멋진 마무리.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이고 영화 이렇게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해서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이런 상영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이 영화를 찍었는데요. 꼭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마주볼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이루어져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상영이어서 제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마음에 졸였던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거든요. 정말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 영화제에서 집을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항상 저기 그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바라보는 입장이었는데 반대로 보니까 되게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좀 횡설수설을 한 것 같아서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죠? 여기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이거 찍었을 때 저 정말 재밌게 웃으면서 찍었거든요.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관객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기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국 영화의 현재이자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들은 아마 다른 영화제에서도 분명히 상영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관객분들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